네, 안녕하세요. 저는 텀블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형식입니다. 오늘은 소개해 주셨다시피 발표할 주제가 프론트엔드 스택의 변화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스택이 있지만 jQuery, 백본.js, React.js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웹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역시나 XE 컨퍼런스라서 웹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웹을 접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생산하거나 아니면 여러 결제 활동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웹 개발자에게 웹 개발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발표를 위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낸 거는 저희가 웹 개발을 하는 거는 흡사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간단한 자전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프론트엔드 스택의 변화지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떻게 멋진 자전거를 만들었고 그것을 현재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웹에서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가 있죠. 네, 요즘에 많이 쓰는 모바일 기기입니다. 그리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보내게 되죠. 네, 이렇게 네이버 웹페이지를 보내서 클라이언트는 이제부터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전거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비슷할까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자전거 가게가 있겠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자전거 가게한테 말합니다. 자전거를 한 대 달라고요? 그러면은 이 요청을 받아서 자전거 가게는 자전거를 열심히 제작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겠죠. 자전거를 줌으로써요. 여기서 자전거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코드를 통해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맨 위에는 간단하게 버튼을 만드는 엘리먼트입니다. 버튼 엘리먼트에 id가 데모로 onClick 펑션 안에 change color라는 펑션을 집어넣어주고 저희가 초록색 버튼을 만들고 싶어서 스타일은 컬러 그린으로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초록색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change color 아까 onClick에다 있다 보니까 이게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change color 안에는 데모라는 녀석의 컬러 스타일을 노란색으로 바꿔주라는 명령어를 심어넣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는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클릭하면 노란색 버튼으로 되는 간단한 버튼을 삽입할 수 있겠죠. 그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전거에 간단한 버튼을 놓습니다. 초록색 버튼이고요. 그런데 이 초록색 버튼이 사용자가 누르게 되면은 노란색 빛을 발하는 그런 버튼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만들 때 고객에게 전하는 자전거 부품으로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초록색 버튼을 노란색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안장의 길이를 높낮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뒤에 장바구니를 붙인다든지 여러가지 다이나믹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환호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믹한 사용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노란색으로 아니면 다른 다이나믹한 기능을 개발자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i11도 있을 테고, i10도 있을 테고, 9, 8 등등 여러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스펙이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저희는 그냥 자전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이 고객들한테는 좀 자전거를 요구하는 스펙이 저마다 다릅니다. i11 같은 경우에 그나마 나은데요. i10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자전거를 원하기도 하고 i9 같은 경우에는 중간 사이즈의 자전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i8은 완전 거꾸로 된 자전거를 원해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클라이언트들이 너무나 복잡한 스펙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게 jQuery입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스펙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적인 도구로 쓰여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를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jQuery를 장착해줘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i11한테는 i11 고객이 원하는 스펙의 자전거가 생산이 됩니다. i10한테는 거기에 맞는 자전거가 생산될 거고요. i9 같은 경우에는 중간 사이즈의 자전거, i8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된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겠죠. 물론 자전거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jQuery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마법처럼 그냥 된다고만 하면 되고 간단한 문법만 익히면은 간단하게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한 지점 때문에 jQuery가 좀 인기를 끌었나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기 비결을 좀 더 살펴볼게요. jQuery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생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슬라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슬라이더라는 플러그인이 있을 수 있고요. 레이지 로딩에 필요한 플러그인은 레이지 로드라는 플러그인이 있을 테고, 이거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예제를 갖고 왔는데 스크롤 매직이라는 플러그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롤 할 때 마법처럼 기능을 구현하는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플러그인들은 개발자한테 굉장히 좋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어떤 슬라이더를 원한다, 레이지 로딩을 원한다, 아니면은 정말 마법처럼 스크롤링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 개발자는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모르더라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자전거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jQuery의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AJAX라는 모델을 좀 쉽게 하는 데 있어서 jQuery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AJAX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JAX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의 전체 로딩 없이 일부만 업데이트를 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모델을 일컫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나왔죠. 클라이언트랑 자전거 가게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전거 가게에다가 또 자전거를 한 대 달라고 해요. 이번에 똑같이 자전거를 주겠죠.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도 쓰고 싶은데 이 베이직한 모델로는 좀 쉽사리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가게한테 말하죠. 자전거에다가 바구니도 붙이고 싶은데 바구니도 달라고요. 그럼 자전거는 바구니를 줍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자전거 가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와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클라이언트는 바구니만 받아서 재빠르게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달러 표시는 jQuery를 뜻합니다. 그래서 jQuery에다가 AJAX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AJAX라는 펑션을 넣었고요. 그 URL 저희가 요청하는 곳은 자전거 가게죠. 자전거 가게에서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아이템은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자전거 가게는 응답을 하게 되죠. 바구니를 주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코드를 봤을 때는 장바구니를 받게 되면 얼러트를 띄우게 되는 코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jQuery를 이용하면은 AJAX 모델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기능이 조금 더 진보가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다이나믹한 버튼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개발자들이 이용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기능은 AJAX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금 더 색다른 것들을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jQuery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 이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뭐 구글이나 바이두, 트위터, 핀터레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텀블벅에서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 싱글 페이지 앱입니다. 사실 AJAX까지 갔을 때 개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클라이언트가 요구대로 해주니까 되게 만족도도 높고 그럼 이거를 좀 더 끝까지 밀고 가볼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래서 이 SPA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모델을 끌어다 볼게요. 클라이언트와 자전거 가게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달라고 해요. 그럼 자전거 가게는 오케이, 이번에도 똑같이 자전거를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부품들을 조금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서 아예 부품들만 보냅니다. 알아서 클라이언트들이 만들 수 있게요. 이렇게 되면 자전거 가게에서는 일일이 모든 거를 조립을 해서 줄 필요가 없고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또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SPA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넘길 테니 알아서 조립하세요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원하는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간 게 SPA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특별한 구조 없이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파게티 코드를 양산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스파게티 코드는 간단하게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고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코드를 일컫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았는데요. 이럴 때 나온 게 백본.js입니다. 백본.js는 jQuery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jQuery랑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파게티 코드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백본.js가 도움을 줬어요. 마치 이런 사진이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구조를 갖추어 나가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본.js는 구조를 만들 때 사용자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그러나 좀 가벼운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MVC 패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MVP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지칭하는 부분이고요. 콜렉션은 이 모델의 집합, 이벤트는 유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벤트, 뷰는 이것을 보여주는 뷰, 라우터는 어떤 라우트를 갈 수 있는지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보면서 백본.js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투두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맨 위에 보이다시피 백본 모델에서부터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두에 대한 모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코드인데요. 위쪽 부분은 가장 디폴트 값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속성으로 타이틀, 던, 즉 해야 할 일을 했냐 안 했냐 라는 거를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 거는 토글인데요. 마찬가지로 투두리스트에서 많이 쓰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토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one이라는 속성을 true로 할지 false로 할지 정하는 펑션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to도라는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게 백본 모델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상태로 개발자들한테 구조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 투두 뷰가 있습니다. 이 투두를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또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백본.뷰에서 갖고 와서 투두에 해당하는 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니셜라이즈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리고 렌더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는 게 어떤 펑션을 불러일으킬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글 던이네요. 그리고 토글 던을 한번 볼까요? 토글 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델에서 말했던 토글이라는 펑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 투두 모델과 그것을 쓰고 있는
to-do 뷰를 말씀드렸습니다. 백본.j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개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파게티 코드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백본.js까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백본.js도 많은 기업들에서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jQuery나 백본.js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혜성처럼 나타난 녀석이 있죠. 사실 오늘 주제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 React.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페이스북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쓰고 있는데 뭐 거대한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죠.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페이팔, 그리고 저희 텀블벅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eact.js가 어떤 기능을 주길래 과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면은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많아지고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으로 책임감이 많이 넘어감으로써 구조를 지탱해주는 백본.js까지 왔는데 구태여 왜 React.js까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인기 비결은요. 리액트는 뷰만 담당한다라는 거죠. 아까 백본.js에서 봤을 때는 모델도 있었고 콜렉션도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리액트는 뷰만 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React.js를 도입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기업도 비록 새로운 라이브러리지만 뷰단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React.js가 거대한 리팩토링 없이도 도입 가능했었던 부분이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인기를 좀 끌 수 있게 했던 비결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React.js는 상태에 따른 뷰만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것만 관리해주면 그 상태에 따른 업데이트나 렌더링을 React.js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구태여 저희가 나머지 것들을 신경 쓰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식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간단하게 그린 도형은 한 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방 안에 책상, 빨간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치 A에 있는데요. 방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방 정리 때 이 책상을 위치 A에서 위치 B로 옮긴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 방 정리 전의 상태는 책상이 A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방 정리 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B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간단하겠죠. 책상 그냥 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대한 방에 책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좀 복잡한 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라는 책상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책상을 방 정리하기 전인 상태와 방 정리한 후의 상태로 옮길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하게 가를 위로 옮기고 뭐 나를 밑으로 옮겨서 가운데 공간을 조금 만들어 갖고 A를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책상들이 늘어나는데요. 이번에는 다와 라가 생겼어요.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해볼 수도 있겠죠. 가를 위로 옮기고 나를 밑으로 옮기고 다를 또 밑으로 옮기고 라를 위로 옮기면 결국에는 가운데 스페이스만 좀 해놓으면은 손쉽게 또 책상을 A에서 B로 옮길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가를 조금 완전히 위로 밀어버리고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와 라라는 책상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A를 조금 돌려서요. 지금 현재 세로 방향으로 있는데 가로 방향으로 돌리고 쭉 민 다음에 다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죠. 이런 책상 A에서 B, 책상을 A에서 B로 옮기는 상태 변화에 따른 거에도 하물며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단순하게 방 상태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책상들의 어떤 디펜던시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 정리를 하는 방식이 사실은 백본 JS가 했던 방식이랑 유사합니다. 저희는 일부러 이 뷰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말을 하고 다른 상태에 있을 때 또 다른 뷰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돼요. 책상 가, 너는 위로 가야 되고 나는 밑으로 가. 그리고 다는 밑으로 가고 나는 위로 가. 근데 하지만 책상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뭐 if 구문을 해갖고 이럴 때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코드가 좀 복잡하게 되죠. 그런데 React.js는 이러한 불필요한 거를 없앴어요. React.js로 개발할 때는 단순히 빨간 책상 너는 방 정리하기 전에 위치 A에 있어. 그리고 방 정리한 후에는 위치 B에 있어. 그러면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React.js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책상을 옮기게 되는 거죠. 네, 정말 편한 이삿짐 센터 같은 React.js인데요. React.js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지는 개발자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발자들은 정말 멋진 자전거만 사용자한테 넘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React.js가 책상 A를 들어서 가나다라 위로 옮겨갖고 책상의 위치를 B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인기 비결은 사실 React.js는 모든 걸 컴포넌트로 쪼갠다라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React.js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예제인데 간단하게 이런 UI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예쁘진 않지만 간단한 튜토리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은 플레이스홀더로 나와 있듯이 검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색에 관련된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겠고요. 초록색 부분은 이름과 그리고 가격들이 쭉 나타나 있는 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컴포넌트를 부모 컴포넌트로 해서 밑에 자식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을 뜻하기 때문에 아이템 컴포넌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복잡할 수도 있는 UI에서는 React.js로 개발할 때 모든 걸 컴포넌트로 해부를 합니다. 그런데 백본.js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아까 방정리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각 컴포넌트가 상태에 따라 어떤 뷰를 행하는지만 명시해주면 돼요. 파란색 컴포넌트는 딴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검색어가 입력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만 하면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파란색은 그 임무를 하게 됩니다. 초록색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빨간색 컴포넌트도 각각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어떤 뷰를 렌더링 하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뷰 사이에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다른 컴포넌트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React.js가 대부분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기 비결 중에 하나는 아마 데이터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React.js가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UI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나누는데 이때 데이터를 보내는 쪽이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만 가게 합니다. 즉 반대 방향은 되도록 안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사실 직관적이지 않는 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 게 개발에 좀 용이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앵귤러 버전 1.1대 버전 때 이렇게 양방향 데이터 방향을 썼는데 React.js가 일방향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점을 많은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일방향적으로 가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뭐가 이로울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네, 이런 방 상태가 있다고 해볼게요. 조금 예쁘진 않고, 네, 좀 많이 처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예를 들면 디버깅 해볼게요. 누가 문제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방 상태를 디버깅 한다고 했을 때는, 맨 먼저,
꼬리 부분부터 봐야겠죠. 맨 밑에 있는 자식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부모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 부모로, 또 그 부모로, 또 그 부모로, 자식에서 부모로 디버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주고받게 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방향성으로 하는 데이터가 개발자한테는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잘못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을 할 때에도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개발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기 비결로 좀 생각을 한 건데요. 네,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본.js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해서 백본.js로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 쪽을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액트.js는 그 라이브러리 자체 내에서 빌트인 되어 있어갖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까지 설명했던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SPA 모델을 설명할 때 말했습니다. SPA 모델은 모든 걸 넘겨줄 테니 클라이언트 너가 알아서 조립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빨리 자전거를 얻어 타서 놀고 싶은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좀 짜증도 나고요. 네, 그래서 좀 짜증나는 클라이언트가 생길 수 있다는 예제를 보여드린 건데요. 한번 그럼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한 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SPA 모델에서는 자전거 가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부품을 준비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클라이언트에 넘겨버리죠.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그 부품들을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 가게에서 만들어서 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첫 번째 처음 이야기했었던 자전거 그냥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안에서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JAX로 이용해갖고 예를 들면 커플 자전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자전거 가게에다 말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품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 베이스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받아서 충분히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왜 이렇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가를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단한 버튼을 만드는 정도였어요. 다이나믹하게. 클릭하면은 색깔을 바꾸는 정도. 그런데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낸 거죠. 이 자바스크립트의 능력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jQuery,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jQuery가 나타났었고 jQuery에서 AJAX를 요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를 실험하다가 너무 구조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거 스파게티 코드를 난사한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백본.js입니다. 그리고 백본.js가 나타난 다음에 뷰단의 혁신이 일어났죠. 리액트.js. 그래서 리액트.js를 이용해서 자전거 가게에서 부품들을 이용해서 조립해주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추가가 되는데요. 아마 그 기본적인 이유는 이거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희가 어떤 제품을 쓰던 어떤 서비스를 쓰던 불편하면 안 쓰잖아요. 편리하면은 당연히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멋진 자전거를 만드는 데 있어갖고 편리하게 해주기만 한다면은 사실 어떤 거라든지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웹사이트가 나왔을 때는 문서 바탕이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전거를 그때그때 바꿔주면 됐었어요. 처음부터 다 조립을 해서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원하는 자전거면은 장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만들어주고 뭐 다른 커플 자전거를 원하면은 커플 자전거를 만들어서 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더 빠른 환경, 더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커지게 되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거기에 호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좀 더 복잡한 요구를 갖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제작이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다른 하나의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아닌데요. 아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조립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뭐 저만 해도 아이키아 모델 가구 같은 경우에 조립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모델을 사용자들이 원할까를 봤을 때는 아마 최근에 구글이 좀 밀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웹앱 모델을 도입하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선적으로 PWA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웹앱이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PWA라는 걸로 웹앱을 만들게 되면은 네이티브 앱과 유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이폰에서는 쓸 수는 없는데요.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홈스크린에 설치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앱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푸시 알림 같은 경우에도 PWA로 하게 되면은 푸시 알림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사용자의 요구는 높아지고 저희가 자전거 개발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요청에 응해야 되는 모델들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은 사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인기인데요. 오늘 세션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React.js를 통해서 함수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다시 받았어요. 사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React.js에서 생각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하기 훨씬 용이하고 복잡한 UI를 할 때도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요즘 점점 사람들 커뮤니티 내에서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act.js에서 이런 스테이트에 관한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컴포넌트는. 그래서 그 컴포넌트는 스테이트가 달라짐에 따라서 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1인데 뷰가 A라고 하면은 1일 때 무조건 A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속보다는 조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컴포넌트, 큰 컴포넌트들을 감싸면서 저희가 원하는 복잡한 UI를 좀 더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오늘 또 다른 발표에서 나왔었던 이뮤터빌리티도 중요하게 됩니다. 네, 불변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그 인풋이 바뀌게 된다면은 계속 조립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조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변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다른 말로 부작용을 없애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시기상조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웹 컴포넌트인데요. 사실 구글 쪽에서도 많이 푸시를 하면서 폴리머라는 라이브러리도 많이 쓰라고 조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서포트하는 브라우저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React.js를 통해서 컴포넌트의 역할을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것처럼 웹 컴포넌트도 사람들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많이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웹 컴포넌트 스펙에는 간단하게 커스텀 엘리먼트, 즉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버튼 엘리먼트나 기본적으로 HTML이 주는 엘리먼트들 말고 개발자가 커스텀하게 엘리먼트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HTML 임포트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섀도우 돔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랑 CSS 문제에서 나오는 글로벌한 속성을 펑셔널한 좀 바운더리를 통해서 각각의 엘리먼트 사이에서만 작동 가능하게 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점점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좀 길게 프론트엔드 스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약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좀 회사를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텀블벅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고요. 창작자들이 원하는 창작물을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멋진 자전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 중에 있으니까요. github.com 그리고 /텀블벅 /커리어스 페이지에 가셔서 저희의 비전이랑 저희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어플라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